최근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가게나 회사에서 일하는 판매직 종사자들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 평균 판매직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오르고 키오스크가 많아지면서 판매직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해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든 건 2020년, 2021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고금리 고물가의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면서 가게들이 폐업에 내몰리던 코로나 때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더 혹독했습니다. 올해 줄어든 판매직의 절반가량이 20대 이하 청년층이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은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은 걸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올해 고용 목표 달성도 사실상 어려울 거란 평가까지 나옵니다. 판매직뿐만 아니라 고용 전반이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3만 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난달까지 집계된 월 평균 증가폭은 18만 4천 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당초 20만 명이라고 예상했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8만 명으로 내려잡았고요. 내년엔 이것보다 줄어서 14만 명으로 축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20대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적게 집계됐다고요? 네. 임금을 주면서 20대를 새로 채용한 일자리, 지난 2분기에 145만 4천 개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8.6%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18년 이후로 가장 적었다는 겁니다. 기업이 새로 세워지거나 기존 기업에서라도 사업이 확장돼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해야 신규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심상찮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가 수출도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처럼 되는 곳 몇 곳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채용할 곳이 많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곳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연령대 특성상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줄면 전체 일자리 개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이하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 전체적으로 305만 9천 개에 그쳐서 역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취업자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일자리는 두 개가 있는 걸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는 지금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전체 기회의 개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대 이하에서 이런 기회의 개수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청년층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20대 인구도 변화가 있나요? 네, 20대 이하의 인구가 1년 만에 24만 명 넘게 3% 가까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을 하고 있든 찾고 있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 비슷한 비율로 보시는 것처럼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일자리의 감소세는 8.6%, 마이너스 8.6%.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걱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특히 내수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에서 청년층을 신규 채용한 자리의 수가 역대 가장 적은 20만 6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보다 더 적어서 최근의 내수 부진 수준을 다시 한번 방증하고요.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 수준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제조업에서도 20대를 신규 채용한 자리는 1년 만에 2만 2천 개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숫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1년 동안 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 청년층 일자리는 30대에게도 중요하죠. 30대 채용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나마 30대 일자리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었다는 거는 안도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요. 30대에서도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자리 자체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20, 30대를 관통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20, 30대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올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기관에서 올 들어서 3분기까지 새로 나온 청년 일반 정규직 10,000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연간 2만 7천 명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4분기에 사람을 크게 늘려 뽑지 않는다고 하면 15,000명을 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곳까지도 요새 기업들이 많이 그러는 것처럼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근데 그나마 공공기관은 정부가 청년 신규를 많이 뽑아라, 사람이 줄면 주는 만큼 뽑아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만요. 전체 노동시장의 분위기는 결국 경제가 좀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청년에게 기회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잠재력도 제한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신촌 번화가엔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시나요? 아니요,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비해는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요즘은 간단히 먹는 그런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편의점은 월 매출이 18개월째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줄였습니다. 알바를 많이 못 쓰니까 이제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가 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에 가는 거죠. 이런 어려움은 고용 지표에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직원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9천 명 감소해 3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반으로 일자리 위축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내수와 직결된 산업일수록 고용 한파는 심각합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9만 6천 명 줄어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고 도소매업도 8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내리 감소세입니다. 특히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9만 5천 명 줄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뚜렷이 둔화한 수출 증가세가 제조업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수 산업뿐만 아니고 이제 수출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의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거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징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내년이 더 클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직접 일자리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6만 명 이상 증가한 123만 9천 명으로 정한 정부는 1분기에 목표의 90%가량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인터뷰입니다.